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4일 오후 4시입니다. 현대전은 돈이 듭니다. 가난한 나라는 현대전에서 오래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뭐 돌격 정신으로 특공 정신으로 감미가지가 어떻고 하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북한도 아마 대규모 재래식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는 체제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승부를 하겠다. 그러려면 기습을 해야 된다. 저들로서는 서울이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유혹을 느끼는데, 이 돈이 없는 나라가 의존하는 데가 핵무기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가 이 골치 아픕니다. 대표적인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이 인도가 핵무장하니까 총력을 다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수시로 인도로부터 당했는데, 그 뒤로는 핵 대 핵의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보면은 이건 완전히 돈을 그냥 끌어붓는 전쟁입니다. 드론이 지금 제일 값싸게 먹힌다고 그러는데, 이란에서 만든 그 드론의 원가는 약 2만 달러입니다. 그걸 러시아가 대거 수입을 해가지고 오늘도 어제도 계속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목표물이 전력망입니다. 발전소라든지 또는 송전시설. 그런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참 골치가 아픈 게, 저걸 일일이 격추를 하려니까 이 돈이 드는 겁니다. 대공포로 쏘면은 참 좋죠. 근데 대공포로 쏘가지고는 잘 맞추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밤에 드론을 보낼 때는 대공포로는 안 되고, 할 수 없이 미국이 제공한 이 미사일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시키고 있는데, 근데 격추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날은 몇십 대의 드론을 다 보냈는데 다 격추시켰다는 지금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격추시키는 미사일이 한 기당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2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6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쏜다? 이거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추되지 않고 그 드론이 발전소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키이우 도심부에 떨어져 가지고 수십 명이 죽는다든지 하는 걸 감안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과 나토 국가의 군비 지원이죠. 미국이 이미 한 수백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보냈습니다. 그 무기 보낸 것 중에서 제일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게 이 장거리 포대입니다. 장거리 포대인데 이게 미사일을 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방사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십 킬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린 다음에 금방 그 발사 위치를 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이 보복 폭격을 하기 전에 이동하는 고속 이동 포대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하게 만든 신무기였습니다. 1월 1일 하필 새벽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가 불법 점거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한 지급학교를 미사일로 때렸습니다. 미사일 두 기라 그러죠. 미사일은 기라 그러죠. 두 기가 지급학교와 그 옆에 있는 탄약고를 맞췄다고 그래요. 이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지급학교에
들어가서 아마 잠자고 있었겠죠. 잠자고 있던 러시아 군인 400명이 즉사하고 300명이 부상했다. 그럼 700명이 당했다는 건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측은 발표를 했고, 러시아 군도 처음에는 60여 명 죽었다고 하다가 오늘은 사망자가 89명이라고 늘렸습니다. 시신을 수습해서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이 처음 발표했던 400명 사망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이 아주 이례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러시아 군 장병들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쓰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가 이런 참변을 불렀다고 러시아 군 당국이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발표는 안 하는데, 아마도 러시아 사람들이 뭘 했느냐고 여론이 들끓고, 더구나 떼죽음한 사람들이 작년에 강제 소집당한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병입니다. 부모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론 악화되니까 러시아 군이 좀 비겁하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병들이 휴대전화 사용하다가 그런 폭격을 불렀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참 러시아 군도 사기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군은 사병만 그런 게 아니라 장교들도 휴대전화, 보안되지 않는 휴대전화를 막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감청한 이 우크라이나, 미국 뭐 이런 정보기관이 적절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청해 보면은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 것이라든지, 어느 부대가 어디로 갔다든지, 지휘관이 지금 어디 있다든지 알 수 있어가지고, 당초에 이 장성급들이 많이 암살되었습니다. 암살됐다는 게 누가 봐서 쐈다는 게 아니라 포격을 당해가지고 전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화 감청으로 정확한 위치를 아니까 그냥 미사일 발사 보탄을 눌러버리면 정확하게 때리는 거죠. 이런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인데,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판이죠. 그 오판을 누가 했느냐? 푸틴이 한 겁니다. 정보기관이 많겠죠. 러시아 정보기관 유능하기로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특히 냉전시대 때 미국 CIA나 영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러시아의 KGB가 공작한 거 보면은 그 수법이 기기묘묘합니다. 그게 뭐 영화로 많이 되었잖아요. 특히 영국에서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오판을 했느냐? 정보 오판이 재앙을 부른 겁니다. 그건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이 싫어하는 정보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푸틴이 이미 자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딱 방침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라는 자는 이게 나치 세력이다. 그러니까 나치를 타도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면은 젤렌스키의 탄압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군으로 맞이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머리에 딱 놓고 있으니까 그와 반대되는 정보를 올렸다가는 뭐 불이익을 당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맞춰주는 정보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보 오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한 300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한 160만 명이, 인류 사상 최대의 전쟁이죠. 소련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걸 스탈린이 몰랐겠어요? 아니, 수백 개 사단이 전개되려면은
거기에 물자도 가야 되고 탱커도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비행장에서도 전투기들이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러시아가 당신 소련이죠. 소련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수많은 정보가 올라가는데 스탈린은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렸다 이겁니다. 스탈린은 내가 히틀러를 잘 안다. 지금은 히틀러가 감히 우리를 칠 때가 아니야. 하다가 그냥 당해가지고 그냥 망할 뻔했습니다. 메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드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후에 북진을 할 때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다 하는 정보가 많이 나왔고 이미 중공군이 만주에 수십만이 집결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으나 메가드는 개입 못할 것이다.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몇만 명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정도는 우리 공군력으로 작사를 낸다. 그런 식으로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안해하는 트루만 대통령을 안심시켰는데 결국은 중공군의 대공세에 말려가지고 총퇴각하고 바로 오늘 1월 4일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중공군에 내어주고 전선이 저 수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원까지 중공군이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워커 중장이 자동차 사고로 죽은 다음에 후임으로 온 매튜 리츠웨이 장군이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반격을 해가 1951년 3월에 서울을 재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메가드 사령관의 오판, 메가드나 스탈린이나 푸틴이나 너무나 그 권위가 세고 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올리지 못한다. 이게 참 독재자 또는 권위 있는 인물이 정보 판단에 실패하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으려면은 대통령이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맑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정보기관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 정보기관으로부터 올라오는 정보를 서로 점검하고 또 경쟁시키고 이런 걸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지만은 이분도 말년에 가면은 정보 판단에 큰 실수가 있었고 이게 11.6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